안녕하세요. 어둠의 숨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어두울 세계로 안내하려고 합니다. 그곳은 떠도는 영혼들이 아직 떠나지 못하고 우리와 소통하려 하는 곳입니다. 혹시 혼자 있을 때 뒤에서 누군가가 지켜보는 듯한 기분을 느낀 적이 있나요? 아니면 고요한 밤, 아무도 없는데 뒤에 들려오는 속삭임을 들어본 적은 없나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허구가 아닌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주변의 어두운 그림자를 다시 한번 바라보길 만들 것입니다. 저와 함께 이 세상의 그림자 속으로 발을 들여 놓을 준비가 되셨나요? 너 점점 많아 고생 많았다더라. 나야 정말 몇 번 봐도 좀 그래 그치? 나는 근데 뭐 저도 역겨울 줄 알았는데 이해 웃지 못할 중요한 살인사건은 모두서 광고 하나에서 비롯되었다. 소통한 들키노더라고. 피해자 이름은 미주면 16 남성 29세 혈지도는 영등포의 거래중 철제공장 창조에서 발생되었을 때 예리한 날도치로 머리와 사지가 전부 분리되고 예자 및 비워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그중 왼쪽 팔과 오른쪽 다리는 소실되어 있으며 머리는 무너지며 냄비에서 내려와 있는 한 채 독살 마셔서 조심하셨네요다. 나할 수 있나? 광로를 내서 사람을 도망내고 먹은 인물은 땡땡땡 남성 36세 저녁 7시경 경찰의 신고를 받고 창고에 들이닥쳤을 때 그는 입맛 살짝 좁다시며 프라이팬에 무언가를 떨어뜨린 직구했다. 청량한 그 소리는 영락없이 닭뼈가 접시와 맞부딪히는 소리였다. 그는 놀라지 않았고 침착하게 자신을 잡으러 온 경찰들을 응시했다. 마치 저녁 식사 모임에 초대했던 사람들이 약속 시간에 때맞춰 당면고자 그리고 곧 일어나 마임이 시장하시더라고 물으며 음식을 내놓고자 비디오 카메라 한 개, 모르핀 주사 2개, 톱과 수순용 메세 그리고 오늘이지 않는 아륵다륵한 플라스틱 주방 문품들과 향신료, 소금과 버터, 다시다와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토마토와 감자. 케토뱅 되시네요. 달려드는 경찰들을 향해 그가 그렇게 물었다. 제1장 거라. 잘 찾아오셨어요. 29세 치고는 액땜 얼굴의 남성이 실을 벗겨지고 녹스로 붉은 속살을 드러낸 창문을 열고 들어온다. 그러나 얼굴에는 나이 대신 고생이라고 해야 할지 슬픔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 다른 미묘한 곳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여기가 네 맞습니다. 광고 보고 연락 주신 이승미 씨입니다. 남성은 말없이 숨이 고개를 끄덕인다. 삶문은 열릴 때만큼이나 숙명의 고스미는 소리를 내며 닫혔다. 찾아오기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잘 찾아오셨어요. 분위기가 영 그렇죠. 그래도 여느보다 좋은 곳을 찾기가 힘들어서. 자, 36세의 남성이 큰 보폭으로 걸어가 악수를 청하했다. 승민은 승안을 조심스럽게 둘러보며 어색한 몸짓으로 악수에 임했다. 이러한 상황에 통성명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하지만 일단 앉으시죠. 앉아서 얘기합시다. 다른 곳에서 가수분들 멀쩡해 보이는 의자가 을식면스러운 창고 한가운데 마주목에 놓여 있었다. 승민은 안내에 따라 승 의자로 가서 승중한 태도로 앉았다. 삼내가 갑자기 자신에게 달려들어 배에 칼을 꽂지 않을까 경계하는 것 같은 태도였다. 일단 저는 레터라고 불러주세요. 자신을 레터라고 소개한 남성은 승늘승늘 웃으며 승민 맞은편에 앉았다. 승민은 그 웃음을 보며 사람 좋은 웃음이라고 생각했다.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긴장을 풀어지게 만드는 순한 웃음. 그래서 승민씨, 승민씨라고 부르면 되죠? 레터는 여전히 나긋나긋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말하였고 이번에도 승민은 말없이 고개만 천천히 두어본 끄덕였다. 그래요 승민씨,
승훈 씨는 왜 죽고 싶은 거예요? 제2자 시조. 장릉선은 어두컴컴한 지저실로 들어선다. 백색 조명만 몇 개 달랑 켜진 채 전체적으로 어두컴컴한 지저실은 들어갈 때마다 별로 잃게 하진 않았다. 구식 드라마처럼 종과 아버지를 들먹이며 뻔뻔하게 대응하는 둘부들. 몸만 건드려도 얼굴 붉히면 알려지는 폭력범들. 자신 외의 모든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얌체살인범들. 냉소적이고 자포자기적인 묻지마 살인범들. 이곳에서 별별 사람을 다 만나 얘기했었고 좀 모든 경험들이 일쾌하지 않았던 것도 이 장소가 불쾌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될 것이다. 아이고, 사람 같은 사람이나 사람다 되어서 내봤습니다. 소면을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려보니 그곳엔 이번에 잡혀온 살인범이 시조실에 들어오던 참이었다. 그것도 웃으면서 이러면 봐라. 자, 그 사람 죽은 웃음이네. 장롱사는 그의 웃는 얼굴을 보는 순간 무심대를 그렇게 생각했다. 사기꾼의 눈물 맞은 웃음도 아니고 염세살인범의 감정 없는 꼭 믿는 웃음도 아니고 지휘할 정도로 심각한 웃음. 이거 감시하는 거 안 되겠는데. 장롱사는 고개를 조그맣게 가르저으며 스스로에게 당부하였다. 지저실에 들면은 말 그대로 범죄자와 형사 간의 심리전이었다. 형사들을 갖고 놀려고 했던 살인범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거기에 앉아. 장형사가 말하자 낭송은 큰 보폭으로 걸어가 의자에 예의 바르게 앉았다. 선생님에게 불려온 학생과 같은 인상이었다. 종아일 형사님, 뭔가가 궁금하시죠? 앉자마자 그가 물었다. 질문은 이쪽에서 해. 장흥사가 단호하게 대꾸하자 남성은 입을 꾹 다물고 수갑을 찬 양손을 들어 내밀었다. 아무렴 그러실 해줘보라고 말하는 듯한 숨짓이었다. 장흥사는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가만히 그를 뭉시했다. 아직 어떤 위험이 인물인지 감도오지 않았기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다. 그런 장흥사의 침묵에 남성은 고개를 살짝 기울인 채 멀뚱멀뚱 그를 바라보기만 하고 있었다. 좋아. 여기에 적힌 건 다신 묻지 않겠어. 둘은 어차피 다른 내 동료가 해줄 테니다. 물었던 걸 또 묻는 건 물론 필요한 절차다. 지어낸 이야기의 경우 같은 질문을 시간을 두고 묻거나 아니면 순서를 뒤집어서 묻는 것으로 꼬이거나 엉망이 되는 경우가 있다. 반면 사실인 이야기의 경우에는 세부 사안이 달라지더라도 전체적인 시공간적 배경의 일관성은 유지되는 법이다. 하지만 지금은 진술의 신비성을 판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위에서는 먼저 살인범의 심리상태 파악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장도 풀자. 형식적인 것부터 시작해보자고. 자, 너는 29세의 남성 이주민을 살해한 것으로 체포되었다. 그건 알고 있지? 살해라뇨. 전 분명히 허락을 구했다고요. 남성은 살해라는 단어에 살짝 불쾌한 듯 고개를 뒤로 빼며 대꾸했다. 살해가 아니라 도축이죠. 도축. 인류 역사상 최초로 온전하게 성공한 진정한 도축. 이번엔 도축이라는 단어에 잠용사 쪽이 얼굴을 찌푸릴 뻔했다. 보셨잖아요. 비디오. 이럴 줄 알고 찍어둔 거예요. 못 보셨어요? 제가 숨겨놓진 않았을 테니까 분명 봤을 텐데. 설마 경찰이 증거 은닉하고 살인죄로 몰아가려는 건 아니죠? 넌 사람을 죽였어. 비장에선 다를 바 없어. 아니요. 의지에 담아요 목숨을 빼앗진 않았죠. 어차피 죽으려 했던 사람인데 제가 죽인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안 된다. 상대의 말을 흥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논점에서 벗어나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또 일어나서는 안 되었다. 장영사는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천천히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건 아무래도 좋아.
중요한 건 이거야. 드러난 장윤서는 다음 말이 쉽게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평생 일을 하면서 험한 꼴을 많이 봐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 말은 입에서 씩 나오지 못하였다. 다지사, 이런 사건은 한국에서 별로 들어보지도 목격하지도 못했다. 일상적인 단어가 목적어가 달라지는 걸로 얼마나 끔찍해질 수 있는지 새삼 알 수 있었다. 먹은다. 숨을 토해내듯 묻자 남성은 그 질문에 어이가 없고 황당하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잠몽사를 빤히 보고는 더터로 숨을 터뜨렸다. 정말로 재미있는 농담을 들은 아이와 같은 천진난만한 웃음으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은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만들 정도로 기분 좋은 웃음. 아니, 그럼 먹으려고 지겠지. 안 그러면 왜 지려요? 짤그랑짤그랑 사람 좋은 웃음 사이에 섞여 들리는 수박 부딪히는 소리는 장형사에게 그가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라는 걸 계속 상기시켜 주었다. 저는 제2의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사냥꾼이에요. 그들이야말로 사이코패스죠. 먹지도 않을 거 재미로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에선 그게 합법이래요. 마찬가지로 이응 모시기가 있는데 그런 연쇄살인범들도 사회적 쓰레기죠. 뭘 좀 잘 사는 사람을 왜 죽여요? 재미로? 그는 지휘했다는 듯 얼굴을 찡그리며 족하게 손살을 쳤다. 아니, 그거 허락했다니까요. 죽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 광고를 보고 왔고요. 아니, 전 오히려 광고를 냈는데 경찰이 증명한 게 더 신기했어요. 지원자가 오기도 전에 체포되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이 잘 풀릴 줄은. 경찰의 무능에 대한 조롱과 신랑, 살인범들을 처리하는 수법이다. 도발하고 약 올리기. 안돼. 경정치고 보시면 안돼. 정신차야. 사실 그 공고는 이름도 생소한 신문 공고란의 구석에 조그만하게 실려 있었다. 신문의 구독자 수가 줄어들면서 진로 신문들도 성황이 어려웠었는데 변두리 신문은 더 심하면 심했지 낫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내용도 확인 안 하고 많은 돈이 들어오니 그대로 광고를 실어준 것이다. 어제리다. 장영사는 화를 꾹 참고 평온한 목소리를 꾸며 말했다. 광고를 보고 찾아왔으니 돌려보냈어야지. 너에게 선택지가 있었어. 하지만 그 사람에게 선택지가 없었죠. 제가 돌려보내면요? 그 사람은 자살했을 것이고 어차피 그 사람은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경찰이 발견하고 나서 강에서 건져 올리된 밤에서 매달린 밧줄을 풀든 그랬겠죠. 그렇게 혼자 쓸쓸히 죽게 놔두고 그 사람 책임도 돌리면 만족하나요? 제가 죽여서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그리고 저는 배고팠다고요. 어차피 죽을 거 제가 먹으면 뭐 어땠어요? 자몽사는 머리가 지끈 아파왔다. 가슴 한가운데 누군가가 묵직한 얼음덩어리를 올려놓은 것처럼 오싹하고 답답했었다. 뭐지, 저식은. 사람들은 쉽게 말하죠. 세상을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 아무려고라고 구했다고 해도 사실은 살고 싶었을 거야. 어쩌고 저쩌고. 죽고 싶은 사람이 왜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그건 상황이 나쁘면 그건 진심이 아니에요? 골때리네 이거. 그건 누가 정하는 건데요? 당연히 상황이 좋고 행복하면 죽고 싶지 않겠죠. 근데 아니니까 죽고 싶은 거죠. 근데 왜 그때의 마음은 가짜라고 남이 함부로 판단하는데요? 안돼. 말려 듣는 안돼. 대화의 주도권을 뺏겨서는 안돼. 이 새끼. 조용히 해. 묵묵 말에만 대답해. 질문하는 건 이쪽이야. 분명히 말했을 텐데. 영 마음에 드는 방법은 아니지만 장압적으로
강제로 가져오는 수밖에 없었다. 구식이지만 잘 먹힌다. 시조에서 인도주의적이고 민주적인 토론의 방식을 잘 맺으면 안 됐다. 말랑말랑한 방법은 저들이 금방 찢어 밝힌다. 인간의 달 아래에 달쪽과 순번기를 숨지고 있는 저들이. 왜 먹었어? 지금 저 매진미로 건너편에서 이곳을 보고 있는 범죄 심리학들 쓰는 이 질문의 대답을 듣고 이 미치광이의 심리상태를 분석했을 것이다. 이를 멈춰서는 안 된다. 괴물과 싸우기 위해선 괴물을 이해해야 한다. 배고파서라고 대답하면 난 내 손에 아작나는 줄 알아. 잠음사의 으름장에 남성은 겁먹지 않고 여전히 빙그레 웃었고 했다.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으려는 사람처럼 장말신을 쭉 앞으로 빼서 장음사 코앞까지 다가갔다. 여자 암의 코를 확 깨물어 씹어먹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그리고는 그는 검지로 자신의 머리를 톡톡 건드리며 말했다. 눕순이가 들렸거든요. 제 선장 이유. 그래서 죽고 싶은 거예요? 이야기를 끝마친 승리는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다시 고개를 좀 끄덕였다. 그리고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른 뒤에 레터를 바라보며 물었다. 저도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편하게 물어보세요. 여러 개 물어봐도 돼요. 뭐든지 다 대답해 드릴게요. 아, 그리고 얘기 하나다 마음 편하면 언제든 돌아가셔도 되고요. 참 먹히기 싫은 사람 먹을 생각 없거든요. 승리는 미심쩍은 표정으로 레터를 바라보았다. 춘맨의 이름을 숨기는 사람을 믿는다는 건 애초에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 말에 승리는 고개를 전해줄래 힘들었다. 마음 변화 일 같은 건 없어요. 게다가 그는 말끝을 흐리고는 씁쓸한 미소를 꼴다. 매미가 빠져나간 소물과 같은 미소였다. 그래서 뭘 물어보시려고 했죠? 레토가 지촉하자 신인이 고개를 돌려 왼쪽에 있는 비디오 카메라를 바라보며 물었다. 저 카메라는... 아, 저건 증거예요, 증거. 승일 씨가 허락했다는 증거. 나중에 경찰들이 쳐들어왔을 때 제가 아무리 승일 씨가 허락했다고 고래고래 소리 질러도 안 믿어줄 테니까요. 그들은 죽는 자는 말이 없지만 시체는 말을 한다고 떠들어대지만 헛소리입니다. 승희 씨를 죽인 가해자는 세상이 아니라 저 하나로 국한되고 승희 씨의 선택이 아니라 운 나빠서 죽은 것으로 포장되기 뻔해요. 그래서 녹화를 준 거예요. 뭐 저를 보호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승희 씨의 선택을 세상 사람들이 존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승희 씨 먹을 땐 촬영 안 해요. 전 그런 악심이 없어요. 이 면접 끝나자마자 풀 거예요. 그의 대답에 승희는 무감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하나만 더요. 네, 뭐죠? 왜 사람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에 레터는 싱긋 웃으며 말했다. 제 질문 왜 안 나오나 했네요. 그리고 레터는 자세를 고쳐 앉아 의자를 당겨 승민에게 성큼 다가갔다. 듣고 싶어요. 승민은 몸을 뒤로 빼며 고개를 끄덕였다. 레터가 달려들어 자신의 팔이라도 뜯어먹을 거라고 생각한 건지 칭칭동란 표정이었다. 죄책감 없이 고기를 먹고 싶어서요. 네? 언뜻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답에 승민은 자신도 모르게 미란을 찌푸리며 방문했다. 레터는 그런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이 눈앞에서 손을 비비며 저으며 말을 기었다. 전 정말 고기를 좋아하거든요. 고기 맛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맛과는 별개로 고기를 먹을 때마다 이 마음이 편치는 않더라고요. 그 빌어먹을 다큐멘터리에서 나오며 기생적인 차육자 공정식 도착 억지로 억지가 짜 시체는 찻줄. 그래서 하늘 그대로 갈아탔어요. 제가 이슬람은 아니지만
도축할 때 예우를 가지고 책임나는 것에 끌렸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이상하게 마음 한 구석이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스스로한테 물었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언제가 되면 마음 놓고 스테이크 한 덩어리를 먹을 수 있을까? 먹고 난 후에도 개운할 수 있을까? 라고요. 레토는 거기까지 말하고 나서 목이 마른데 창고 구석에 설치된 무늬냉장고 쪽으로 걸어가 생수를 하나 꺼내 개골스럽게 마시댔다. 그래서요? 답은 찾아냈나요? 스미나 물음에 레토는 물을 입에 머금은 채 고개를 족하게 흔들며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그럼요, 찾았죠. 뭐죠? 뭐가 문제였죠? 그 물음에 레토는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잠시 뜸을 들이며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허락이요. 허락? 허락이 문제였던 거예요. 아무리 예우를 갖추고 의식을 지름에 도축한다고 해도 그 소나 양은 죽기 싫었을 거예요. 다 도끼 돼지도 있지만 무슨 말인지 알죠? 어떤 동물도 인간에게 먹히고 싶다고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일방적인 관계였던 거죠. 그래 소야. 우리는 네가 너무 맛있어서 너를 죽이고 먹을 거야. 우리를 위해 희생이시다니 정말 고맙구나. 이런 말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안 듣는 것보다는 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문제는 소는 우리 말을 못 알아듣고 우리는 소가 동의하는지 아닌지 알아낼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죽이고 일방적으로 고맙다고 표시하는 건데 소는 못 알아들으니까 인간의 자기 만족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감사 행사를 했으니까 됐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하지만 다른 육식동물들이 초식동물들을 먹을 때는 알아요. 무슨 얘기 하려는지.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왜 다른 육식동물이나 잡식동물과 달리 인간만 육식에 직직감을 가지냐는 거예요. 인간과 육식동물 차이는 거기서 나오죠. 자연의 법칙이 그렇다고 그게 도덕적 당위성이 되지는 않아요. 자연주의의 오류라고 하나요? 모르면 됐어요. 중요한 아닙니다. 어쨌든 그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다른 생물을 먹으려고 죽이는 것에서 진짜 무언가를 떼요. 양심의 가책, 윤리의식, 주의식, 뭐라 불러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거기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신 같은 거 믿지도 않으니 신을 들먹일 생각은 없지만 적어도 뭔가 인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는데 거기서 어긋났으니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일 거고요. 레토의 일변에 승민은 잠자코 듣고 있었다. 뭔가 반말하거나 흥분하는 기색도 놀라는 기색도 없었다. 그건 레토도 조금 놀랄 정도의 담담함이었다. 지금 인간은 도충의 과정을 일상에서 분리시키는 걸로 그 죄책감을 외면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축되고 난 후 음식 재료가 되어버린 상품만 보시 그 고기가 어떻게 어디서 먹는지 별로 의식하려 하지 않아요.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죠. 채식주의? 나쁘지 않죠. 평화적인 운동으로서는 좋게 보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싶은 겁니다.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에요. 사회적인 동물이고 그리고 육식의 죄책감은 많은 사람들이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허락을 구하지 못한 곳에서 비롯된다는 게 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고는 거군요. 승용이 대신 말을 끝마쳤다. 레토는 물을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도 알아듣고 물살표현도 할 수 있었다. 스미는 그 말을 스물거리며 자신의 신발을 바라고 왔다. 뭔가 생각을 골똘히 빠지며 모습이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레토는 물통을 바닥에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스미씨, 어때요? 아직도 저에게 먹힐 생각이 있어요? 아니면 마음이 아니요? 스미이 고개를 들어 레토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제 생각엔 저만이 없어요. 제 사자 목소리
목소리하고? 장영사는 눈썹 한쪽으로 올리며 신경질적으로 묻자 남성을 진정하라는 듯이 손바닥을 펴 앞으로 내밀며 말을 이었다. 알아요. 무슨 침소리 같겠죠. 하지만 정말이라니까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언제냐는 밤늦게 다큐멘터리 봤을 텐데 한 달쯤 안 됐을 거예요. 갑자기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렸다니까요. 실실 돌리지 말고 뭐라고 했는지 다 말해봐. 장영사는 자신의 감정이 생각대로 조절되지 않는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결국 또 있을 법이다. 심신미약 혹은 심신상실을 누리는 거짓말. 저들은 가짜 증상을 연기하며 자신들은 남의 감정에 공감 못하는 시제에 다른 이해종점과 공감을 사려고 한다. 정말 가증스럽구만. 장무사는 무의식적으로 이를 보듯하였다. 남성들은 다시 두 손바닥을 펴 장영사에게 꼬이며 말했다. 사람을 먹으라고. 뭐? 사람을 먹으라고 했어요. 사람을 먹으면 내가 더 행복해질 거라고 말이죠. 허튼 수작 부리지 마. 거짓말하고 있는 거 다야. 한층 듣는 척 연기해서 가능 말아내려고 하는 거잖아. 이 일 병원 진단서 끊어오라고 할까봐 한 달 전부터 그랬다고 잘못기당할 전데 목소리가 들려? 막 사람을 죽여서 먹으라고요? 아니요. 그런 목소리가 아니고요. 뭔가 착각하시나 본데 그런 한청이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지? 그니까 청소년들 그 사춘기에 적어둔 청소년들 걔네들이 뭐 어쨌는데 대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흐름을 잘 살펴봐야겠다. 공감 능력이 결여된 자들은 대화가 산만한 경우가 많다. 대화가 감정선을 따라가며 문맥의 흐름을 유지하는 게 아니기에 다른 사람들이 듣기엔 위화감이 드는 지체처만이 일어날 수 있다. 왜 그 있잖아요. 더 이상 귀엽지도 않고 순수한 아이라고 보기 힘든 성욕이 꼴딱 트는 시작할 시기. 남성은 손이 매스럽다는 일 혀를 내밀며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어보였다. 두 발씩 튀지도 않았는데 애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섹스에 관심을 가지잖아요. 본능적으로 야한 사진이나 영상에 눈이 가고 사랑 얘기가 단지 적나라한 소설을 찾아 읽고 부모님에게 숨기는 게 많아지고 붓는 걸어서 안 두고 소설에서 자신의 선이 부여잡고 손 막 헐떡대는 스담 때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장영사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쾅치는 묻자 남성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요. 말하자면 사춘기를 접어들면서 애들 머릿속에는 섹스를 해라, 사손을 퍼뜨려라 뭐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걔네들이 실제로 그런 목소리를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 밑에 이 말에는 성에 눈을 뜨기 시작한 애들처럼 갑자기 사랑을 보니까 군침을 흐리게 됐다. 전문 맥락이 다른데 비슷해요. 남성은 낙제 세미의 인내심을 가지고 수업을 가르치는 선생님처럼 굴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형사님. 장 의사는 헛소리를 한다면 위에서 한 소리를 들을지 않죠. 저자의 코뼈를 부러뜨리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건 본능이라는 거예요. 제5자 오프 더 레코드. 렉톤을 비디오 카메라 녹화를 중지했다. 그리고 저장된 영상을 확인하며 소리가 잘 나오는지 화질의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인지 꼼꼼하게 확인했다. 그건 그렇고 제가 다른 걸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영상 확인을 끝마친 렉터가 침대를 끌고 오며 의자에 앉아있는 수민에게 물었다. 수민이 그를 보고 달려와서 침대 옮기는 걸 도우려 하자 렉터는 그만두라며 숨치게 됐다. 아니에요. 가만히 계세요. 여기 일해서 죽을 텐데 일을 시킬 순 없죠. 거기서 다니시세요. 여기서요? 수민은 조금 의외라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저는 수술용 테이블 같은 데서 할 줄 알았는데 마지막까지 편안해야죠. 저는 인도주의적인 도축을 지향합니다. 곧 죽을 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고 싶지 않아요. 좀 안에 수민은
독점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분명한 건 감정과는 거리가 먼 감정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여쭤보려던 걸 말씀드리자면요. 아, 예. 여쭤보세요. 승림이 잠에서 방금 뛴 것처럼 고개를 들며 뒷머리를 긁혀댔다. 그냥 죽을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먹히려고 온 이유가 뭐예요? 그 말에 승민은 대답을 맘소리는 것 같았다. 오갈 곳 없어진 승민 민망하게 호흡을 헤맸고 뚜껑에 헐거워진 상자 속에서 벌레가 나오려는 것처럼 승민의 입만 옴짝달싹 깊다. 그런 애매한 자세를 취한 지 얼마나 지났을까. 승민은 고개를 쑥으로 들이고 찌어가는 목소리로 들릴랑 말락한 좀더로 말했다. 하지만 레트는 그 말을 정확하게 들었고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푹신한 침대, 살풍경과도 같은 낯선 천자. 승민은 등 위에 누워 이불을 덮었다. 승락했던 것보다 덥신하고 편안한 베개의 척담에 지휘한 안도감을 느꼈다. 자, 승민씨, 이제 눈을 감아주세요. 약물 투여하겠습니다. 승민은 그 말대로 눈을 감았다. 완전한 암화. 하지만 그 속에서 이상한 무늬들이 피어 올랐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눈을 질끈 감으면 질끈 감을수록 두 분양들은 선명해진다. 마치 꽃처럼 피자 먹자. 3점에서 번져나갔다가 희미해지고는 윤곽만 만진 채 사라진다. 이걸로 끝이구나. 승민은 그 말을 머릿속으로 생각해봤지만 전혀 현실성을 느껴지는 문제는 아니었다. 눈을 감은 탓인지 목에서 느껴지는 감촉이 터무니없이 과장되게 느껴졌다. 정말로 끝이구나. 곧 죽을 몸에서 마지막으로 바람이라도 해보겠다는 듯이 온갖 감정이 밀려 들어왔다. 감정과 감정이 만나 생각을 만들어냈다. 생각은 금세 휘발되어 더욱 복잡한 감정의 수렁들이를 만들어낸다. 그 속에 사실은 살고 싶다도 있었을까. 제6자 본능. 본능이라고 했나.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어요. 본능이든 양심이든 의리든 어쨌든 두 목숨 위의 주인은 두는 정리의 것이에요. 장영삼은 질끈 감았던 눈을 떴다. 숨몸을 너무 세게 쥐고 있었던 탓에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선명했다. 남성은 여전히 장영사 건너편에 앉아 싱글싱글 웃고 있었다. 더 이상 사람 좋은 표정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저건 순수한 광지의 민낯이었다. 어떤 죄의식도 죄책감도 없는 자기 성찰이 결여된 온전한 빗도로지. 지금껏 만나보지 못한 유형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장영사의 내부의 뭔가를 터뜨렸다. 더 이상 이 뻔뻔한 자식의 헛소리에 놀아날 생각이 없었다. 사람을 죽여놓다고 잡심이라 비위다. 장영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를 들고 지도새 문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의자를 문에 비스듬히 세워 등받이 부분을 문고리 아래에 거칠게 끼워 넣었다. 이렇게 해놓으면 바깥에서 잠시 동안은 문을 열고 들어올 수는 없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매직미러 너머에서 장사의 행동을 본 사람들이 달려와 문을 두들기고 소리쳤다. 방금 와봐. 눈이 목채매랑 미친 개처럼 사납게 흔들리고 지저댔지만 의자에 막히 열리진 않았다. 성질 더러운 개의 입마디와 같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다. 난 너같은 새끼 많이 봤어. 사람을 죽여놓고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하는 놈들. 여자들을 줄줄이 죽여놓고는 부자와 내 친구들이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헛소리를 하는 새끼도 있었고, 신생아들을 양골 과다 투여로 죽이고는 실상이라는 고통에 재해방시켜준 거라. 유족들 앞에서 집도를 지키기도 있었지. 그리고 전성은 남성에 의해 달려들어 멱살을 양손으로 부여잡고
거치에게 벽으로 밀어붙였다. 등을 세게 부딪힌 탓에 남성은 쿡하며 흥한 소리를 냈다. 다시 한번 짓거려봐. 어차피 죽을 사람이 허락을 구해? 사람을 먹는 게 본능이고 양심이야? 헛소리 말고 사실을 말해. 미친 척도 하지 말고 사람을 죽인 진짜 이유를 말하란 말이야. 그러나 이러한 장롱사의 태도에 남성은 별 반응을 하지 않았다. 시종일관 잔음의 종장이 녹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영혼이 반쯤 나가있는 사람처럼, 아니 영혼을 반쯤 남말기 반 사람처럼. 이런 리어들도 많이 그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다. 당신네들이 떠들어대면 정미 양심이니 하는 거 다 개소리야. 역다진 다식이라마. 집안에 나 태어나서 처음으로 찌찌푸가 너무 씹어들고 왔어. 역사상 그 누구도 내놓지 못할 걸 대다와 네가 뭐라도 된 것처럼 못질대지 마. 다정은 용신이에 취하지 말란 말이야. 넌 그냥 간지라친 치아나 가진 살인범에 불과해. 문이 더욱 격하게 흔들렸다.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소리가 났지만 목재가 아니라 철제이기 때문에 부서지는 일을 없앨 것이다. 멱살을 잡힌 남성은 덜컹거리는 문 쪽을 힐끔 본 후 말했다. 저거 봐. 나 같은 사람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테니까. 사람은 귀하다고 누가 그래. 지금은 그럴지라도 앞으로 더 인구가 늘어나서 잉여인간들의 쓰레기처럼 거리에 굴러다닐 정도가 되면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할걸. 어차피 예여가 가야 할 길이야.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들었던 것처럼 목소리를 들을 거라고. 그리고 이르면 육식의 제일식의 자유가 되겠지. 잔용사가 주먹을 거치게 굴어갈겠다. 남성은 바닥에 그대로 내팽개쳐져 맞은 거였다. 예상치 못한 고통에 정신이 나가기라도 한 것인지 자신이 맞은 뺨을 어루만치며 웃음을 터뜨렸다. 형사님, 성실히 있으시네. 잔용사는 그의 멱살을 다시 잡아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그는 장롱사의 눈을 쳐다봤다. 장롱사도 그의 눈을 쳐다봤다. 사슴처럼 청명하지만 그 속은 바닥에 없는 것처럼 공허하고 어두웠다. 그것은 잘관에 이른 눈빛이었다. 이 세상 너머의 것을 응시하는 것 같은 눈빛. 이조가 모의 사슬이 껍데기라서 그의 참적이 없다고? 막히셔봐. 없는 게 아니라 내분을 챙기는 거야. 그 어떤 동물도 하지 못한 지극히 음단적인 방식으로 종류를 구해서 먹히고 싶은 사람을 먹으면 되는 거지. 더 이상 다른 종물을 해칠 필요도 없어. 자연이 선택한 새로운 방식의 인구치유절이지. 그놈의 계략적 남자. 장사로 다시 주먹을 쥐어들었지만 남성은 움찔하기는커녕 눈을 똑바로 뜬 채 장명사의 주먹을 등으로 쳤다. 보통 사람에게선 기대할 수 없는 낯선 반응에 장명사는 목덜미에서 손을 저는 것을 느꼈다. 장명사는 멈칫하자 그때를 놓치지 않고 남성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승예, 그 사람 먹히고 싶어. 정체 이유가 뭔지 알아? 죽고 싶어 하는 이유가 아니라 먹히고 싶어 하는 이유 말이야. 그건 기계에 안 찍어. 남성이 그 말을 끝내기 무섭게 취재소 이 이야기는 여기서 펼치지만 어둠 속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직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기에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가 사실일까요? 아니면 단지 공포의 승산일 뿐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즐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무서운 이야기와 미스터리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하고 어둠의 순결을 함께 느껴보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어둠의 숨결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준비할 때까지 어둠 속에서 다시 만나요.